그날 새벽 응급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자동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다리를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숨이 거칠었으며 발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쥐가 났다는 말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정작 그분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늘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습니다. 그렇게 자주, 그렇게 오래 통증을 견디며 살아오셨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함 너머에 어떤 이상함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달랐고 왠지 모르게 무서웠다고. 그런 감정은 보통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68,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만 41년을 살아왔습니다. 의학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시간을 지켜보는 일이 제 직업이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저는 통증이라는 감정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픔은 말보다 솔직하고 침묵보다 분명합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단순한 경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한밤중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고 누군가에겐 병원까지 와야 할 만큼의 낯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물을 좀 덜 마셨나 봐요. 그 말들 속엔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탓하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아픈 건 분명한데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게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참고, 그냥 넘기고,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일. 참을 수 있어서 참은 게 아니라 이유를 몰라서 외면해버린 건 아닐까요? 응급실에서는 매일같이 그런 장면을 마주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은 60대 남성, 새벽 3시 침대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병원에 도착한 70대 여성. 그분들 대부분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진짜 놀랐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그 그냥이라는 말이 때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의 원인을 나이로만 해석하는 순간 그 뒤에 숨겨진 이유들은 점점 놓치기 쉬워집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활동량의 증가입니다. 집에서만 계시던 어르신이 손주들과 하루 종일 공원을 걸으신 날, 밤에 종아리가 울컥하며 뒤틀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어떤 움직임이 지나쳤는지를.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회복 속도는 늦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만 과하게 움직여도 근육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경련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죠. 몸의 언어는 정확합니다.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라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야 편하다는 분들이 많지만 그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긴장된 상태로 고정시킵니다. 특히 발끝이 아래로 처진 상태가 오래되면 근육은 지속적으로 수축하게 되고 새벽녘에 갑자기 그 긴장이 터지듯 경련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발밑에 작은 쿠션 하나만 받쳐보시라고요. 아주 사소한 변화지만 다리 근육이 편안해지고 경련의 빈도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편안함에 금방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의 부족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덜 마신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몸에겐 꽤나 가혹한 일입니다. 근육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통해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는 경련으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물을 1리터도 안 마신다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낮 동안은 충분히 마시되 저녁엔 조금 줄이시라고 조언드렸죠. 그렇게 단 며칠이 지나고 그분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이 덜 두려워졌어요. 경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낮고 깊은 목소리입니다. 긴 하루 끝, 우리가 놓쳐왔던 것들이 아주 작은 떨림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리고 천천히 바꿔보는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다는 건 생각보다 조용한 일입니다. 귀를 기울인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밤이 두려워진다든지 잠들기 전에 다리를 한 번 더 쓰다듬게 된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건강의 출발점이라 부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었고 그걸 느끼려는 마음만 있어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그날도 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쥐나는 건 줄어들었어요. 다리 자세 바꾼 것밖에 없는데도. 아주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겐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쥐가 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분처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조심스럽게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어떤 것도 어렵지 않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지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접고 자는 게 익숙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들은 다리 근육을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잠든 동안에도 근육은 이완되지 못하고 새벽녘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반응하죠. 이를 예방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쿠션이나 수건 하나를 발밑에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은 무겁지 않은 것이 좋고요. 74세 박인수 어르신은 그렇게 바꾼 뒤부터 밤에 다리 펴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편함을 습관으로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 습관을 조용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곧장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을 그대로 잠자리까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5분만 투자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동작 3가지면 충분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다리 뒤쪽을 쭉 늘려주는 동작,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 이 3가지만 매일 해보신다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걸 2주간 꾸준히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자다가 깨지 않아. 그게 제일 좋아요. 잠이 깨어나지 않는 밤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3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일입니다. 낮에 갈증을 느껴도 일부러 물을 안 마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속이 불편해서, 그냥 귀찮아서. 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 내내 수분을 잃고 살아갑니다. 숨을 쉴 때마다, 땀을 흘릴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은 조금씩 빠져나가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근육은 제 기능을 잃습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나눠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바나나, 시금치,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함께 챙기면 전해질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밤 바나나 반 개를 챙겨 드시고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간식 하나가 밤을 바꾼 셈이죠.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4번째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TV를 오랫동안 보거나 책을 보기 위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 다리로 혈액이 몰리고 근육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땐 1시간에 한 번씩만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다리 펌프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앉은 채로도 가능하니 종아리를 움찔움찔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72세 정수연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까먹다가 이젠 뉴스 끝날 때마다 다리를 흔들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리듬 하나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건강을 바꿉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살아있습니다. 5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약물이 다리 경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일부 수면제나 항우울제 등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거나
근육 반응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약을 바꾼 이후 쥐가 자주 난다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바꾸지 마시고요. 약은 몸을 도우려고 존재하지만 내 몸과 맞지 않으면 신호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쥐는 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예민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5가지 모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해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밤이, 그 다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누적된 경련의 두려움을 줄이는 건 결국 내가 오늘 무엇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의외로 쉬운 데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이불을 덮기 전에 잠깐 발을 펴는 일. 하루 중에 물 한 잔을 더 천천히 마시는 일. TV를 보다가 다리를 한번 들썩여보는 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몸은 복잡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울컥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깐 멈춰서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안심하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워있던 다리 한쪽이 갑자기 굳어버리고 숨이 턱 막히듯 몰려드는 통증. 그 안에서 마음은 놀라고 몸은 얼어붙고 생각은 멈추죠. 그럴 때 대부분은 그냥 버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며 그렇게 몇 분을 견디다 진이 빠진 채 다시 눕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급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깊이도 회복의 속도도 달라진다는 걸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쥐가 났을 때의 4가지 응급처치. 첫째,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근육이 지금 놀라있는 상태라서 조심스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고요하게, 마치 위로하듯 당기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발바닥을 벽에 댄 뒤 몸을 조금씩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종아리와 발바닥을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손의 따뜻함을 담아 조심스럽게 눌러보세요. 아킬레스건에서 발바닥까지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긴장된 근육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손끝을 머물게 해주세요. 셋째, 종아리 뒤쪽 승산혈 지점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무릎 아래, 종아리 가장 두툼한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그곳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1초 쉬고 다시 3초, 5번만 반복해주세요. 따끔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누르고 계신 겁니다. 넷째,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수건이나 찜질팩을 경련이 있던 부위에 조용히 얹어주세요. 그 따뜻함이 근육을 더 깊이 풀어주고 남은 통증을 서서히 누그러뜨릴 겁니다. 이 4가지는 누구나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순간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쥐가 단순한 근육 반응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절대로 넘기면 안 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왼쪽 다리가 갑자기 부어서 오신 76세 어르신, 다리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열이 나던 그분은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피떡이 다리에 생긴 것이 폐로 퍼졌다면 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런 증상은 절대 미뤄선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동시에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이 날 때, 쥐가 풀려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계속될 때,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둔해질 때, 쥐가 날 때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할 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그냥 넘겼어요 라고 말하시던 분이 며칠 만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통증의 표정, 힘겹게 움켜쥔 손, 차마 말하지 못한 불안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쥐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것, 잠들기 전 다리 한번 펴보는 것, 낮 동안 잠깐씩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한밤의 통증을 줄이고 내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봐준 만큼 정직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 건강도 마음의 긴장도 오늘부터 다시 천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덜 아픈 밤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위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